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고1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1 문제풀이는 오답률 탑5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많이 틀린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문제 해설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했어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월이 대부분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온 형태라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와 이번 탑5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빈칸 유형인데요. 이번 고1 탑5에는 빈칸 유형의 문제가 3문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칸 유형을 어떻게 풀 것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은요, 일단 빈칸 안에 있는 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얘가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는 본문 안에 있겠죠. 여러분이 멋대로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 빈칸이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이 단어, 이 문장, 이 구가 들어가는 거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일단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읽을 건데, 빈칸 뚫려 있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대체로 빈칸은 위쪽, 중간 쪽, 아래쪽,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줄 수 있죠. 위쪽에 뚫려 있다라고 하면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빈칸은 다 주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얘가 이 문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시면 구하기가 좀 쉬운데요. 위쪽은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문장 읽고, 그리고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거문을 찾는다 일 거고요. 중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딱 뚫려 있으면 그 빈칸의 위나 아래를 통해서 근거문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 아래도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조금 더 위쪽을 통해서 근거문을 얻거나, 만약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윗문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역접이나 대조의 내용이 없다면 위에 있는 주제문, 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인공과 속성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빈칸 문제를 조금 더 내가 빠르게 수월하게 푸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33번.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다는 걸 인지하고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종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 가지 소수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 소수의 종들이 어떤 종들이냐, 보충 설명을 해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 있는 소수의 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진화시키는 종이랍니다. 근데 그 전략이 뭔지 몰라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어쨌든 간 이 전략의 내용이겠죠. 전략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종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소수의 다른 종들도 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도 인간도 이런가 보다 라는 걸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봤더니 like가 나오죠. 뭐뭐와 마찬가지로, 유인원, 코끼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수의 종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다. 유인원과 코끼리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유인원과 코끼리가 하는 행동의 전략이 인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전략과 동일하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성숙한데, 어떻게 성숙하냐? 이 속도가 좀 느긋한 속도로 성숙을 한답니다. 느리게 성숙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르는데 큰 아기들을 기른대요. 그리고 have few, 여러분 여기서 few요. few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few가 약간의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아기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됐죠? 느긋한 속도로 성숙을 하고요. 아이들이 큰 아기들을 키우고요. 그리고 아기들을 많이 낳지 않는데요.
그치만 but devote 보이죠? devote to ing.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들을 잘 키우는데 시간을 들인답니다. 됐죠? 여기서 댐은 당연히 아기들을 말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매우 다른 전략을 쓴다 그랬죠. 이 말과 동일한 형태로 이런 좀 특이한 전략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 보이죠? 성공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성공을 하냐? 이 유인원과 코끼리는 누구보다? 쥐보다도 아기를 덜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의 더 큰 퍼센테이지가 여기 while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모의고사에서 while은 동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대개로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인원과 코끼리가 쥐보다 점점 더 적은, 훨씬 없네요. 적은 아기들을 낳는 반면에 offspring은 결국은 베이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의 큰 퍼센테이지가 survive, 뭐합니다? 살아남는데요. 됐죠? 아,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의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을 적게 낳아요. 근데 생존율은 어떻대? 높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빈칸인 겁니다. 전략 내용 다 나왔잖아. 더 읽을 건가요? G 얘기 또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전략 내용을 담고 있는 걸 골라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2번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투자를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좀 더 느리게 재생산한다고, 다시 말해서 좀 더 느리게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에너지를 투자한대요. 됐죠? 누구보다? 쥐보다도. 그러니까 대부분 소수의 종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들 자체가 유인원이랑 코끼리처럼 느린 속도로 성숙하고 아이를 큰 아이로 낳고 그리고 애기들 많이 안 낳아. 그리고 얘네들 키우는데 힘써. 그러다 보니 생존율이 어때? 쥐들보다 높은 거죠. 쥐들은 많이 낳는데 그 얘기들 다시 느리게 낳는 에너지로 투자를 한다. 이 얘기가 2번 들어가야 했던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나머지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make use of 사용을 하는데요. 훨씬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한답니다. 뭐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요. 아니요. 적은 자원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의도를 숨긴답니다. 뭐하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래 얻고자 했던 의도를 숨긴대요. 아니, 의도 숨긴다라는 얘기는 전략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올 건데 공유된 사회적 가치가 그들의 자손들한테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전달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산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내용일치 불일치 면에서도 아예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빈칸이죠. 자, 빈칸 문제인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빈칸이 필요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예측하는 건데 빈칸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나요? The assumption.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그럼 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할 건데 사회 전체가 end of ing,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국은 더 많이 알 거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퍼지면 알 거래요. 뭐보다는 rather than 나와 있죠. rather than 나와 있어 제한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뭐에 대해서 to a few people, 몇몇의 사람들한테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널리 퍼져 있으면 정보가, 그럼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더 잘 알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한 의미를 좀 따져보면 모든 과학자들은 빈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 rather than이 좀 중요한데 A rather than B 나오면 B라기보다는
A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었네. 바로 앞문장이었네요. 그쵸? 앞문장까지 읽었는데 잘 읽었다. 힌트를 바로 얻었거든요. 뒤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한테 제한됐다라는 걸 얘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앞에 정보를 최대한 뭐 하고 싶어 해요?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 결국은 알기를 바란답니다. 그럼 모든 과학자들은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퍼진 형태가 와야 되겠죠. 빈칸은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앞으로 또 가볼게요. 왜냐? 과학자의 얘기가 있으니 여러분 중에서는 읽다가 갑자기 과학자가 왜 나와?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결국은 가능하게 만드는데 다른 과학자가 여기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것이 다른 과학자가 reconsider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데이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요. 가능하면 뭐 하기도 한데요.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refute, 논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중요하게는 no가 있네요. 앞으로 빼서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과학자가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과학자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새로운 가설을 구성하고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는 데 다른 과학자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정보가. 그러니까 이들의 데이터가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의 결론에 대한 데이터 결론에 대해서 뭔가 논쟁도 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로운 실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은 다른 데이터, 다른 과학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널리 퍼진 그 정보를 씁니다. 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답을 몇 번으로 골라줘야 한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과학자들은 depends on, 의존할 건데 어디에? 연구에 의존할 거죠. 다른 과학자의 연구작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 실험도 하고 새로운 가설도 만든다고. 나머지 볼 거야? pursue, 중단한대요. 새로운 발견을. 아니죠? 새로운 가설 만드는데 새로운 실험도 하는데 stick to 뭐뭐를 고수하다. 그들 자신만의 연구의 아이디어를 고집할 거래요. 아니죠. 이번도 위에 읽은 거랑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될 건데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당할 거랍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무시할 거래요, 데이터를. 그들의 이론에 반하는 데이터 무시한대요? 아니, refute 나와 있었잖아요. 논쟁도 한다니까요.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40번. 요약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약문은 일단 뭐부터 읽는다? 요약문부터 읽는다. 이유가 뭐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 큐에 요약해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요약문을 읽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 A와 B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논리 전개 방식에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대조, 역적, 인과, 위로 올라갈게요. 환원. 환원은 paraphrasing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첨가 정도의 논리 전개 방식이 있는데 이 글은 대놓고 여러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논리 전개 방식이 뭐겠구나? 인과겠구나. 이겁니다. 여기서 B가 뭐에 해당할 거고요? 원인에 해당할 거고요. 이 원인 때문에 A라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과관계로 따져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요약문부터 해석할게요. 우리 인간들은 진실에 대해서 A를 할 것 같지가 않대요. 뭐에 대한? 우리가 받은
정보의 진실에 대해서 A할 것 같지 않답니다.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경향성? 이 정신적 노력을 B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우리가 좀 찾아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비슷하게 말하는 형태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뭘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인과관계니까 혹시 because는 없을까? 이런 거를 찾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보이면 같은 단어를 혹시 사용한 게 있나라는 걸 찾습니다. 그랬을 때 제 눈에 보이는 게 이겁니다. 방금 봤는데 또 놓쳤네요. 뭐냐면 여기 있다. mental effort. 여기요. 정신적 노력. 여기서 얘기하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나는 그럼 for the most part부터 볼게요. 대부분에서 인간들은 인지적이래요. 인지적인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냐? 우리는 전형적으로 더 많은 멘탈 에포트를 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정신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보다? 주어진 상황에 필요할 것 같은 것보다 멘탈 노력을 안 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경향성이 있어요? 멘탈에 대한 노력을, 정신적 노력을 뭐 한다? 이 B는 하지 않는다. 뭐랑 동일한 내용이 와줘야 돼? don't expand랑 같은 내용들이 와줘야 되죠. 이게 지금 B의 패러프레이징으로 단어로 찾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게 어느 정도 이치가 맞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볼 때 비록 이게 페이크,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한대? 믿어버린대. 적어도 처음에는. 결국 인간은 진실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바로 처음에 믿어버린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믿어. 적어도 처음에는. 이게 지금 A에 와야 됩니다. 그럼 진실에 대해서 앞에 근데 unlikely가 있어요. 그럼 여기 오히려 마이너스가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하지 않아? 진실에 대해서 뭔가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기 자리에는 믿음 없어가 와줘야 돼요. 믿음이 없지 않아. 그냥 믿어버려. 이 얘기가 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이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속어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트러스트 믿음이 있는 거죠. 진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확인됩니다. 그러면 멘탈 노력을 하지 않는다? save 무슨 뜻? 아끼다예요. 멘탈 노력을 뭐 한다? 아낀다라는 거니까 얘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A가 안 되니까 멘탈 노력을 유지하지도 않아요. 멘탈 노력을 더 한대요. 하지 않죠? 멘탈 노력을 증가시킨대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멘탈 노력을 줄일 거래요. 얘는 맞는데 A가 안 돼서 답은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걸 찾아서 지금 짝꿍으로, 패러프레이징으로 찾았습니다. 40번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됐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또 32번이죠. 빈칸입니다. 이번 빈칸도 밑에 쪽에 있어요. 대신에 맨 마지막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부터 읽으려고요. 왜 그러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을 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고 두 번째, 맨 마지막 문장이 근거문이면 개꿀이거든. 요것만 읽고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When you, 당신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충분한 마켓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능한 한 빠르게. 이 마켓에 대해서 어쨌든 간 점유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빈칸에 대해서. 이 목표를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켓에 딱 들어가려면 어쨌든 간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이 충분한 마켓에 대한 뭔가의 적응력, 이걸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빈칸을 가져야 됩니다.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우리가 처음 출시할 때 상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처음 제공할 때 해야 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 볼게요.
once가 나옵니다. once가 한 번이라는 뜻, 옛날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추가해 두셔야 됩니다. 얘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일단 여기에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단 당신이 강력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당신의 값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값을 못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한 문장을 읽으니까. 이거에서 바로 고를 수 있었으면 개이득이긴 한데 나 같으면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같긴 한데 한번 고민은 이렇게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디로 가시냐? 맨 위로 가시라 그랬죠. 밑에 있는 걸로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문의 확신이 없을 때 맨 위에 있는 문장으로 가서 주제가 변경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엔터프레뉴 기업가들이에요. 근데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런칭하는데 그리고 만드는데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이게 핵심이죠. Make the mistake.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한대요? 나왔네요. 그것에 대한 값을 overpricing 한대요. 값을 심하게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판매량부터 강력하게 가져야 너가 너의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그럼 너가 처음 들어갈 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priority를 말한 거죠. 당신의 우선순위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빈칸은 뭐 하지 말아야 돼? 오버프라이싱을 하지 말아야 돼. 반대되는 얘기가 와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오버프라이싱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지금 우리가 골라줘야 되고 그게 답이 몇 번이 돼요? 1번이 됩니다. 당신의 처음 값이나 이익은 희생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판매량 늘 거고 팔 거니까 그만큼 당신의 값도 뭐 할 수 있어? 그때에 맞게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 업그레이드 좋지. 그건 너의 생각이고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오버프라이싱의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는데요? 실수라고 말했는데요. 실수를 저지른다고 시간이랑 그렇게 노력을 다 써놓고 시간을 뭐 한대? 시간이 아니라 실수를 한대.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면 안 될 거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야 된대요. 포기하라는 얘기죠? 아니고요. 컨슈머의 그러니까 고객들의 리뷰를 찾아봐야 된답니다. 고객들의 반응,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답을 그래서 1번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풀죠? 그만큼 쉬웠습니다. 근거문도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도요, 어렵지 않았어요. 문장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험을 못 보셨다. 다른 친구들 잘 봤는데 못 봤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는가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렸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는가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자, 37번 다시 들어갈게요. 글의 순서입니다. 글의 순서는 어쨌든간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묻는 문제들은요,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기능어예요. 지시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아니면 관사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40번에서 제가 이미 언급한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기능어가 안 보이면 논리전개 방식으로 찾아가셔야죠. 이게 원인이네? 그럼 결과는 어디 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붙겠네?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마저도 안 보이면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요. 글의 구조라 함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포괄적인 내용, 주제가 대체적으로 포괄적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겠어? 주제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질문이 왔으면 그 질문에 대한 뭘 해줘야 돼?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의 구성 또는 문제 제기요.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면은 무책임하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뭐 해야 돼? 해결책 제시를 해줘야죠. 그 해결책 제시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입니다. 대부분 통념은요, 응, 그거 아니야? 하고 반박해줍니다. 이게 글의 구조예요. 기능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두 번째 논리전개 방식으로 생각한다. 논리전개 방식 내가 뚜렷하게 안 보여? 그럼 전반적인 글의 구조를 확인한다. 입니다. 자, 일단 주어진 글이 첫 번째 문장일 거기 때문에 주어진 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했습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네요.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적으로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뭐로 인정받았냐? 파이오니어, 선구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의 선구자? 이 개념의 선구자요. 근데 어떤 개념? 성장이라는 마인드셋이요. 성장이라는 마인드셋에 대한 개념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의 노력 안에서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요. 성장이라는 마인드셋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마인드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노력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성장하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확인했죠? 그럼 이 글은 어쨌든 간 grow mindset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소재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 A부터 읽어요. A부터 읽는데 각각의 첫 문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에서 주어진 문장이랑 어울리는 걸 찾는 건데 여기서 바로 기능어가 보입니다. 기능어가 뭔데요? 이 아이들이 근데 주어진 문장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올 수가 없죠. A 탈락. B에서도 기능어가 보입니다. 반면에 반면에면은 얘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선 확인을 했더니 여기서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들이 똑똑한 것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뭐 한대요? 발달을 시킨답니다. 이 웩이 말했던 growth mindset을요. 성장 마인드셋을 발달시킨대요. 그러면 B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반면에가 나왔던 얘기는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앞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뭐겠어요? 똑똑한 것을 칭찬받고 노력한 것을 칭찬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C를 봤더니 이 사람이 뭐 했더라? 이걸 발견했더라. 아이들이 들었어. 똑똑하다고 들은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이 미래 업무에 대해서 언더퍼폼이니까 성과를 내는 건데 언더로 낸대요. 그럼 본인들의 능력치보다 못하게 성과를 내는 거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낸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선택을 하거든요. 더 쉬운 업무를요. 뭐 하려고? 피하려고. 이 증거는 이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쉬운 것들만 고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업무에 대한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C가 정확하게 B랑 반대되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러면 C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도 C가 와야 할 것 같아요. C, B, A로 가든지. 아직 몰라요. C, A, B로 가든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됩니다. 그쵸? 나머지는 소거하겠습니다. 소거하면 그럼 C를 봤더니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이 말하기를 fixed mindset이라고 말한대요. 고정된 mindset이라고 말한대. 오케이, C, D의 B는 맞는데 그럼 A의 속성을 찾으셔야 되겠죠. A는 그러면 이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똑똑하다는 것에 칭찬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A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tough things, 더 힘든 일을 선택한대요. 그리고 더 기분 좋아하죠.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힘든 일을 선택하고 기분 좋아한답니다. 이건 누구랑 반대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있죠. 쉬운 일을 선택하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누구 뒤에 가 있어야 돼요? B 뒤에 가 있어야 되죠. 왜? 반면에 하고선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반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이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 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C부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B가 오고 그 다음 A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C, B, A 정답은 5번이 되어야 하겠죠. 되셨나요? 문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됐습니다. 사실 기능어도 있었죠? 기능어를 통해서 사실 저는 다 푼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논리정리 방식도 포함이네요. 대조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5문제 다 풀었습니다. 얼마 걸렸죠? 크게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지금 탑5에 들어가는, 오답률 탑5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는가, 내가 근거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착각해서 또는 단어를 내가 잘못 알아서 해석을 아예 다르게 해버려서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그걸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의고사 끝났을 때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분석입니다. 분석. 문제 풀이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 당연히 해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아는 거 중요하지. 그거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오답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내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번에 똑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 이 지문의 정답의 근거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정답의 근거문을 찾고 그 근거문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어 정리하셔야 되겠죠. 모르는 단어는 정리. 정리만 하셔요. 되겠어요? 안 되죠. 정리하신 거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죠. 이거는 본인 거로 만들러 가셔야죠. 모르는 단어인데 밑에 각주 안 달려있다? 그건 필수 단어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시고 이번 모의고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9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